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기상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오늘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공개 시장의 마감 시간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수익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렛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엔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CGM 8.14, 흥국FMB 5.85, 테스나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코스 10.82, 조일알미늄 12.00%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추천 종목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또 입절을 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고요. 항상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시장이 좋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항상 원칙대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저번 주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일단 뉴욕 마감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1.47%, 2.39%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3.82% 급등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고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암호화폐 시장 혼란으로 불거졌던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근 폭락한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에 대해 거래 중단과 상장 폐지에 나선 가운데 비트코인은 3만 달러대로 반등했으며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러 역시 1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FED 의원들의 긴축 발언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이른바 연착륙이 달성하기가 꽤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고요. 파월 의장은 전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착륙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큰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9월 FOMC 회의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월별 수치가 하락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더 빠른 금리 인상 속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주제의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 적게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수준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전월 2.9% 상승해서 크게 둔화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진정되었음을 시사했고요. 미 시간대가 발표한 미국의 5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잠정치는 59.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하정치 65.2와 시장 예상치 64.1을 모두 밑도는 수치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했고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5.4%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 속에 하락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는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화학, 자동차, 소프트웨어, 의료장비, 보급, 기술장비, 산업서비스, 제약, 개인 가정용품, 경기 관련 소비재, 경기 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금속, 광업, 음식료 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A,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속에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체사피크 에너지 등 에너지 업체들이 상승했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을 더 많이 매입했다고 공개하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8.21% 급등했습니다. 과상화폐 반등속 코인베이스가 또 급등했고요. 16.1% 급등했고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로빈후드 지분을 7% 이상 보유했다는 소식에 로빈후드가 폭등했습니다. 24.88%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반면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 인수를 일시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마이너스 9.67%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증시 간 동조와 추세에 따라서 시장 간의 상관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뉴욕 증시의 등락 및 관련 재료 등에 따른 국내 증시의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IT 기술주 및 자동차 등 수출주들은 뉴욕 발 이슈에 따른 연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 마감도 잠깐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봉쇄 완화 조짐 등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상하이시가 점진적인 봉쇄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와 관련 우칭 상하이 부시장은 방역 브리핑을 통해 상하이가 현재 제시한 목표는 이달 중순까지 사회명 코로나 제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제한적 유동을 허용하고 지역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다음 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단계적 금수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36달러 상승한 110.4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 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수익 악화나 개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 비용 절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하며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작용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잠시 보겠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지수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3.16 상승한 2,970.37을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상승했으며 AMD도 상승 마감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도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퀄컴, 테라다인, ASML, 코보, 램리서치, 엔비디아 등 대부분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메이저 반도업체 등을 비롯하여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뉴욕 증시 마감, 그 다음에 국제 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전날에 그 미국 쪽 시장이나 원유 뭐 이런 그 지수의 가격들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자재에 대한 어떤 그런 수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할 때 원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차트부터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일 제가 목요일 날 그 하락세를 이제 수요일 날 마감을 제가 그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시장에서의 그 일단 차트 분석만 하게 되면요. 양봉으로 마무리되어졌는데 십자봉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밑에서 위로 그 가격을 올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 맞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맞습니다. 그 저가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로 반발 매수세가 시장의 방향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반발 매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크게 우하향하는 차트입니다. 거기에서 반발 매수세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뭐 시장을 그렇게 끝까지 바라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들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면서 가격의 상승을 일단은 주도를 한 상태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는 아직 하향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소한 종고점을 뚫어주고 녹색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다시 방향을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의 뭐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우호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를 계속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악재가 이제는 체감상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락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익숙한 반면 거기에 이제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지수는 하락하고 어제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을 일정 부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나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뭐 차트는 마찬가지겠죠. 현재 우리가 그 개인들이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 나스닥 차트가 일반적인 어떤 종목 차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차, 3차에 더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U자로 돌아가는 형태의 U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형태의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보수적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플러스 3.82% 상승한 11,805.00로 시장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 주봉으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대 완전히 빠져나오는 모습 계속 보여줬고요. 어쨌든 지수의 가격이 지금도 나스닥이나 S&P 500 가격이 지금도 고점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허리춤에 살짝 걸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가격은 상당히 높다.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대까지도 하락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1700선까지 일단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그 긴장감을 갖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일봉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S&P 500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 가격대 여기 가격대였었죠. 여기 매물대가 많죠. 요 가격대, 그 다음에 요 가격대. 계속 이렇게 전진적으로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 계속 하락할 수 있다.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S&P 500도 그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다음 단계는 3,770선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보고 종목 차트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발 매수세 올라와서 들어와서 일단은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하향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워낙에 급변하게 움직입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번갈아 가면서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항상 기준과 원칙에 맞는 그런 투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게 하락이다, 하락이 아니다를 우리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상을 하지 않지만 차트의 흐름상 그다음에 올라갈 때 어떤 그 매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에는 아직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종목 차트 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잠깐 보시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뭐 보시는 종목들 몇 가지가 아주 뭐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거의 지수의 차트 모양과 거의 흡사합니다. 항상 올라갈 때는 십자봉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제일 하락에서 십자봉의 형태를 한 번씩은 나타내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봉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을 일봉이나 이런 것들 이제 차트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이것도 이런 뭐 봉의 움직임, 하루에 어떻게 마감이 되어지느냐 이런 움직임들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일봉상의 5일선도 아직 넘지 못한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여기 보라색 선 200일선 이상 올라타야지만이 U자 형태의 돌아서는 패턴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항상 어떤 가격이 어떤 가격을 돌파할 때 그 다음 가격으로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가격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앞에 그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빠졌다가 이렇게 지그재그의 모습을 나타내다가 이 고점을 완벽하게 강력하게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상승의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어떤 가격이 어떤 가격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상승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 이렇게 가격을 돌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격이 어떤 가격을 밑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또 하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이게 시장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와도 거의 맞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하던 게 1,200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1,100원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은 1,200원대 가격으로 갑니다. 1,200원에서 지그재그 하다가 1,200원대 가격을 깨고 돌파를 하면 그 다음 가격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1,200원대에서 1,100원대 가격을 또 다시 저가로 깨버리게 되면 다시 가격대는 1,000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100원, 900원, 800원 계속 하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시장을 예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항상 이 저점에서 잡을 생각보다는 무릎에서 잡을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목요일날 반등세가 유입되면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갭 상승해서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게 이날 테슬라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일론 머스크 회장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하락 분위기에서 이제 좀 상승을 한다 손 치면 거의 통차트의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최소한 200일선 이상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상승하는 모습. 자, 결국에는 U자 패턴이 계속 이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신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엔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시젠 8.14%, 흥국FMB 8.14%, 테스라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코스 10.82%, 조일알미늄 12%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어제 뉴욕 시장이 상승 분위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오늘은 좀 우호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있으면 혹시나 빠졌던 종목 올라오게 된다면 좀 적은 수익이지만 익절하시고 그렇게 시장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차트 분석을 좀 잠깐 해보자면요. 자, 이렇게 통차트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통차트였습니다. 이렇게 통차트였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러면은 이 선이 어쨌든 저항선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선이 되려면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파동입니다. 파동. 기본적인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제가 차트를 분석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를 따지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어떤 가격을 깨고 올라가는 거, 그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돌파 매매, 돌파를 했을 때 어떤 가격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반대로 내려간다면 가격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가격을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돌파하느냐를 첫 번째 포인트로 잡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항선이 되죠.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오히려 그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돼서 지지를 받으면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상승 분위기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주들 지금 모여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미국의 나스닥과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스닥의 어떤 그런 상승 모멘텀이나 상승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괜찮을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자, 지금 장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국내
주식 차트 좀 보면서 자, 장 시작했고요. 지금부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할 때 혹시나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 매수 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짧게 이렇게 좀 수익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유심히 좀 같이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그 시장을 볼 때 딱 포인트 딱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골드선, 이 살색선 비슷하죠. 저는 골드선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일단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차트가 이렇게 저점이 있고 이 쌍바닥이 있을 때 그 진성 차트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수는 외바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매수가 쌍바닥이 나옵니다. 그 쌍바닥이 나왔을 때 매수 진입을 하는데 이 쌍바닥이 나올 시점에서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녀석만 종목들만 매수를 합니다. 자, 일단은 매수 신호의 저점과 매수 신호의 저점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모양의 차트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 왼쪽보다 오른쪽에 남는 것도 맨 쌍바닥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쌍바닥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거나 이 두 가지 형태의 차트만 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만 잡아서 매수하겠다. 내려가는 종목은 하면 안 된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손 치더라도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스합니다. 자, 세방 보겠습니다. 자, 세방 같은 경우에는 종고점을 뚫어주면서 오늘 지금 강력하게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갭 상승한 부분을 일정 부분 매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매수가를 지금 12,900, 지금 13,000원, 13,35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기다립니까? 여기까지는 최대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11,800원 정도까지는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의 기본은 그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답니다. 지금 가격은 요 밑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매우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다 손 치면은 결국에는 추격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염없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위로. 그러나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저번 주 목요일날 이날이었죠.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무조건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이 꼭지점을 돌파할 때 이 정도에서 제가 매수를 잡아드렸을 겁니다. 어김없이 맞고 올라가는 모습. 정고점을 뚫었을 때 2차 상승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이거 중간에 걸쳐져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추격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들입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해야지. 왜냐하면 손절을 잡았는데 진입을 하고 나서 몇 가지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매수를 할 타이밍에 지금 당장 딱 매수를 하고 싶은데
손절을 어디 잡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동이 있는데, 파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정고점을 뚫어줄 때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손절은 여기를 잡습니다. 요 저점을 잡습니다. 저점은 손절을 잡습니다. 근데 이 손절 잡은 구간이 골드선 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포진하고 있으면 손절은 쳤으나 추세는 그래도 끝까지 상방 추세를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손절만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서 지금 손절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여기에서 손절을 안 잡고 이 밑에 손절을 잡게 되면 손절이 너무 길죠.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다면 손절은 여기 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 파동이 깨지고 이 저점을 골드선 밑으로 완전 빠져버리면 우하향할 수 있다. 그 빠지기 전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조화제약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올라갔죠. 자, 이런 종목들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봐야 됩니까? 이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여기 매수 타이밍 잡아주면 됩니다. 3,700원 정도 선에서 기다렸다가 매수 한번 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시가총액이나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도 물론 하지만 기본적 분석도 합니다. 시가총액 얼마 이상이 좋습니까? 1,100원 정도입니다. 1,100원. 지금 1,100억인데 시가총액은 최소한 1,500억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죠.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로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하지 않습니다. 보면 안 됩니다. 자,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왔었는데 골드선에 붙여서 저점이 여기입니다. 골드선 아래에 손절이 잡히죠. 그러면은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손절이 여기였었고 오늘 갭 상승해서 못 따라잡았을 겁니다. 갭 상승했기 때문에 갭 상승한 거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이 상승분을 매우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기다립니까? 15,800원 때까지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수 신호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만 윗꼬리 달고 지금 뭐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또 잠시 보류합니다. 자, 이것도 보류. 자,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가 나온다면 한번 진입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골드선 아래에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선을 깨지 않는 한 상승은 우상향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1,500원 그 이하로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은 저가죠. 9,500원 미만에 9,400원 정도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안 됩니다. 너무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은 골드선과 봉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골드선까지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일단은 골드선을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 들어가게 되면 추격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골드선 밑으로 하염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밑으로 빠집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이런 형태의 모습이 제가 좀 좋아하는 모습의 차트이긴 합니다. 이렇게 우하향해서 돌아나가는.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골드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 신호가 나온다면 그때 진입해도 일단은 조금 더 안전하게 차트를 돌려보면 뭐 빠지는 그 차트들의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합니다. 하방으로 계속 깹니다. 그리고 고점도 계속 낮추면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나옵니까? 우하향하는 차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차트가 나오죠. 이렇게 이게 뭐 통차트가 달리통 차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통도 통입니다. 우하향하는 통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 가격 형성이 됩니다. 게다가 강하게 돌파하고 이 지지선을 받고 매수가 나온다면 완벽하게 턴 어라운드 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우리 개인들은 딱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점이다, 고점이다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시장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분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매수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배제시키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좀 봐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만약에 매수를 따라 들어간다면 추격 매수가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갭 상승했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추격 매수가 됩니다. 자,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이런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자리는 외바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진입 불가고. 자, 이게 갭 상승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이 차트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요 상태인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설명을 드렸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가격을 한 이 정도까지 잡아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 신호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 5일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잡아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가격대는 옵니다. 이 가격대는 옵니다. 거의. 그게 이게 차트를 계속 보시고 파동을 계속 보시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날 4월 25일이죠. 4월 25일 그 다음에 4월 26일입니다. 26일 날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갭 상승을 한 부분을 매우로 다시 내려온답니다. 내려오고 그전 장대 양봉에 이거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에 어디까지입니까? 중심가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 양봉의 중심가까지 기다렸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죠.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기다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격대에 내가 진입하겠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이 석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실적이 주식은 어떤 재료나 뭐 그다음에 실적이 반영이 되고 그런 기대감에 막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쭉 이어지는 거는 실적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그 섹터군의 어떤 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반증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적정 주가로 가격이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 이후에 강력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로 쭉 꾸준하게 1년, 2년 동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이 상승하는 각도 자체가 틀립니다.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물론 이 과정에서 계속 약간의 출렁임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대 양봉을 감싼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시장은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음봉 3개를 감싼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상승세로 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이 어떤 가격을 지배하느냐 이것이 차트 봉에서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하지 않습니다.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종목도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매수 신호 계속 장시간 옆으로 갔으나 다시 우상향 전고점을 뚫어주는 시점에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정 중에 있고요.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기대감에 급상승했다가 급하락 이후에 적정 주가에서 현재 횡보 중에 있고요. 골드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봉과 선이 한 번은 부딪히고 나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